잘 나오고 있군요. 여기 카메라 조심해 주세요. 그렇죠. 신발 갈아 신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하자면 건데? 뭐가 내 자리고 뭉쳤는데 왜 앞으로 뒤로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왔네요. 뭐 하나요? 앞쪽에 조끼 있습니다. 조끼 입고 모두 책상 만들어서 앉습니다. 예지 책상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뒤에 카메라 조심해 주세요. 나윤아 얼른 조끼 입고 모두 책상 정리합니다. 미란아 민준아 네 얼른 조끼 입습니다. 범준아 네 모두 책상 만듭니다. 야, 너 내 가방 뒤지고 있어. 석현아 얼른 조끼 입고 모두 책상 만듭니다. 지우가 네 상윤아 네 서연아 아, 너 빨리 안 들어가. 내가 좀 밀어줄 거야. 다민아 네 야, 나 주희야 핸들어 어떡해. 나 보고. 방금 뭐라 그랬나요? 이 새끼야? 아니요. 새끼. 별로입니다. 말 조심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왜 이렇게 약해요?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약해. 이거 좀 하면 되죠. 쌤, 얘 내가 진짜. 왜 이거? 호감이 안 써져있잖아. 시작부터 삐걱삐걱 하는 거죠. 이주 불렀나요? 이주야, 조끼 입어주세요. 재민아, 네. 이팀, 약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얘팀, 약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올라가세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보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갑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있어, 그거. 재민아. 더 올라가세요. 하연. 네. 모아야. 네. 네. 그러지 말고 졸로 가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안 찍으면 이거 한 바퀴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 같이 찍으면 되잖아요. 10분만 있어야 돼. 여기서 화면이 안 보여. 그렇죠. 자리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인지 조금 안 들어갔죠. 조금만. 거기에 됐습니다. 모아 불렀나요? 모아? 네. 모아 불렀네요. 승환아. 승환아. 얘기했죠. 조끼가 제일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네. 태윤아. 네. 윤서야. 네. 예진아. 네. 가솔. 돌아앉아야 됩니다. 저 위로 가서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위로 올라갑니다. 준서야. 네. 수민아. 돌아앉아 주세요. 책상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핸드폰도 집어 넣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집중하자, 이번 시간 수업 주제가 뭐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봐야 됩니다. 다빈아, 미주야, 봐야 됩니다. 한결아. 그렇게 엎드리지 말고 바로 앉으면 윤서협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자연과 우리입니다. 그쵸? 인성 주제 중심 체육 수업에서는 수업 주제가 수업의 목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자연과 우리가 수업 주제입니다. 그럼 이 수업의 수업 목표가 뭘까요? 자연과 우리가 친해진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 쓰레기 딱막 줍고 쓰레기를 막 줍고 이제 쓰레기통에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막. 딱 나와 있는데 딱 분리수거 딱 하고 네. 우리 일상이야. 네. 그러면 자연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우리 왜안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안 쳐. 등산하면 자연과 친해지나요? 자연을 훼손하는 건 아닐까? 등산을 많이 해서? 바다가 수요. 거기다 물고기를 잡는 거. 딱 그리고 딱 나무에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딱 그리고
근데 우리가 나무를 뽑고 훼손하고 한 것보다 우리가 나무 심으면 그거 이렇게 보충이 될까?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낫지 않을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한결아 뭐라고 해? 중요한 건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하하, 보겠습니다. 집중하자, 씨. 하나, 둘, 셋. 수업 주제가 자연과 우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 그쵸? 지구가 우리 인간을 위한 행성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인간보다 먼저 식물과 동물이 존재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지구. 왜? 인간 때문에.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한 삶을 또는 인간 중심의 삶을 지속하려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자원을 이렇게 막 끌어다가 쓰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구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더 이상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아래에서 인간이 식물과 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거창하게 얘기했잖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너희들이 그런 거창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벼운 캠핑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더 깊게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캠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집중해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자, 이 수업의 수업 목표입니다. 가벼운 캠핑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벼운 캠핑을 통해 진정한 캠핑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체험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한번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해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실천해야 되겠죠. 한결아,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한번 이해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친화적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자연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캠핑을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캠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캠핑 다녀본 사람, 가족, 친구, 친척, 캠핑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손 내립니다. 캠핑을 왜 가나요? 놀러 가나요? 네. 또 힐링하러. 우리 캠핑 가면 주로 어디로 가나요? 산, 바다 또는 강, 계곡 가겠죠? 네. 거기 주로 캠핑 간다 그러면 기분이 들뜨잖아. 기분이 좋잖아.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놀러 가니까. 그래, 놀러 가니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캠핑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 보고 텐트가 필요하겠죠? 그걸 어디 싣고 가? 차에 싣고 가죠? 작은 차가 안 됩니다. 차가 커야 됩니다. 그쵸? 왜? 장비가 크고 무거우니까 그걸 차에 실어 넣습니다. 텐트 장비만 있으면 되나요? 이제 음식을 사야 되겠죠? 네. 가면 고기 구워 먹어도 되잖아. 네. 고기를 삽니다. 음식도 막 삽니다. 마실 것도 삽니다. 그쵸? 다 차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캠핑 장소에 가죠? 네. 캠핑 장소에 가면 뭐 하나요? 텐트 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이제 놀겠죠? 어떻게 놀 건가요? 뛰어놀아야죠. 뛰어놀아야죠. 또 논 다음에 뭐 하나요? 먹어야죠. 고기 구워야 되겠죠. 그쵸? 저녁까지 배불리 먹고 놀아야 되잖아. 네. 캠핑 가면 일찍 자나요? 아니요. 늦게 자죠? 네. 늦게 자고 배불리 먹고 자. 다음날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 네. 아니지. 일어나기 힘들잖아. 일어나면 뭐 해야 돼?
뭐가 밥도 먹어야 되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있어야죠. 캠핑장 나와야 되잖아. 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텐트 접어야 돼. 텐트 정리해야 되지. 네. 또 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녹초가 되죠. 네. 그쵸? 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캠핑의 목적이 뭐야? 왜 가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왜 가나요? 그쵸? 근데 캠핑의 목적이 뭡니까? 생각해봐야 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이 몸과 육체를, 마음과 정신을 대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힐링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려고 가는 거잖아. 네. 그쵸?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래 생활을 하잖아. 근데 생각해봐. 그렇게 무겁게 장비, 짐을 챙겨가가지고 갑니다. 실컷 놀아요.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로. 쓰레기가 남겠죠. 그럼 그곳에 분명히 식물들도 살 거고 동물들도 살 텐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마음껏 먹고 떠들고 놀고 쓰레기를 남기고 오면 거기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 지우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주야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과 같은 삶을 더 편리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원을 쓰고 있죠?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5년, 10년 뒤에 성인이 될 거잖아. 이제 그때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너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더 힘들어지겠죠? 얼마 전에 어스아워 이벤트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관련해서 아침에 영상 봤죠?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영위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수업 참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까요? 인간만을 위해 지구가 존재한다는 그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될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자, 영상 한 편, 두 편을 볼 겁니다. 이 영상 보면서 가벼운 캠핑, 자연과 우리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영상 잘 봐주세요. 봐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로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잘 봐주세요.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꼴 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구가 인간만의 것인 줄 알고 착취를 거듭해온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후재앙이라고 할 만한 자연재해가 아직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시베리아 기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유럽의 열대야가 얼마나 심했는지도 들었을 겁니다. 북극의 북극곰이 먹이를 잡으려고 수영하다가 얼음을 찾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기사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왜? 수영하다가 힘이 빠지면 얼음 위로 올라와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쉴 얼음이 없어. 그만큼 지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 임해야 됩니다. 장난스럽게 텐트 치니까 야영하니까 놀고 먹을 거 생각하면서 이 수업 참여했다가는 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자연과 우리 신체 활동은 가벼운 캠핑이잖아요. 가벼운 캠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놀러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런 생각 가지고 이만큼 짐 많이 싸가지고 가잖아. 실컷 놀고 먹고 오잖아. 쓰레기 남기고 오잖아요. 그쵸? 그런 캠핑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캠핑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실제 운동장에서 1박 2일 가벼운 캠핑하면서 체험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캠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영상 한 편 볼 겁니다. 이 영상은 가벼운 캠핑과는 반대되는 캠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 봐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 영상은 좀 더 짧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캠핑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소수의 취미 생활이던 캠핑이 어느새 300만 명의 문화가 됐습니다. 캠핑의 대중의 문화로 자리는 잡았지만 성숙한 문화로 정착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병헌 기자입니다. 텐트 밖에 돗자리를 깔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또 다른 캠핑장.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줄 알았더니 술에 취해 화투판을 벌입니다. 음수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은 샤워장의 코앞인데 음수대에서 식수로 샤워를 하는 남성. 한 여성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더니 먹는 물로 몸을 씻깁니다. 밤이 되자 곳곳에 취객들이 넘쳐나고 본격적인 폭죽놀이가 시작됩니다. 폭죽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모습이 위험천만합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조금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있는데 11시 정도 넘어서까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이른 아침 캠핑장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밤사이 쏟아버린 폭죽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한 야영객은 텐트 밑에 깔았던 골판지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렸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도 깔리지, 쓰레기는 어떻게 하지? 같은 거 제한하는 거 없을까? 나만 즐기면 그만이라는 무매너 캠핑족의 주택. 캠핑 인구 300만 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잘 보셨나요? 네. 이게 몇 년 전 영상이니까 선생님 작년에 이렇게 조사해봤을 때 캠핑 인구가 한 600에서 700만 명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결아! 그래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캠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의 무겁고 자연을 훼손하는 나만 즐기면 된다는 그런 캠핑을 한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착한 캠핑을 하자는 분위기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자연 안에 들어가서 캠핑을 즐기지만 자기가 나올 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곧 밖으로 나갈 건데요. 자연과 우리 수업, 가벼운 캠핑, 어떤 활동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수업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주장 정했나요? 네. 오케이. 주장 정했나요? 자, 주장 정했나요? 안 정했죠? 자, 주장,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주장을 정해주세요. 쌤 색깔이 강해요. 쌤 잘못 줬네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주장을 정하면 학습자로 지금 그거 소책자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메뉴에 주장, 번호 이름 쓰고 팀원들 빠른 번호부터 번호 이름 쓴 다음에 표 위에다가 1학년 2반 인팀, V팀, 얘팀, G팀, 팀 이름도 써주세요. 시작합니다. 할 거야? 그럼요. 자, 이름을 쓸 때 반드시 번호를 먼저 쓰고 번호 이름을 씁니다. 7번, 8번, 11번, 12번, 15번. 네, 번호 출석 번호를 먼저 쓰고 이름을 써주세요. 팀원들 이름 쓸 때는 빠른 번호부터 씁니다. 잠깐만. 왜요? 질문 있나요? 집중하자, 집. 학습 자료 봅니다. 앞쪽 화면을 봅니다. 자, 지금 이 학습 자료는 적으면 책으로 작은 책처럼 만들어져 있어. 종이를 아끼려고 4면짜리 자료를 한 종이 한 장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지금 과제를 낼 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이 뭐지? 생태적인 삶이 뭐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보고 실천사항도 생각해볼 거잖아. 그쵸? 네. 자, 그래서 지금 학습자료 1페이지 보면 가벼운 캠핑 전에 생각해보기. 지금 여기 읽어보고요. 여기 있는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팀원들이 상의해서 이 문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조사한 걸 적어주세요. 알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적었는지 그냥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조사를 하고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했죠? 가벼운 캠핑을 실천하면서 지구에,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캠핑을 즐기는 방법을 실천해 볼 거라고. 흔적 남기지 않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실제로 Leave No Trace라고 흔적 남기지 않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흔적 남기지 않기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대로 쳐보면 7가지 원칙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여기다가 7가지 원칙을 써주세요. 학습자료 1페이지, 거기 빈칸을 채우는 건 다음 체육 수업 시간 전까지 여러분 팀원들이 함께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7가지 원칙 제대로 조사하고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 이 흔적 남기지 않기를 우리가 가벼운 캠핑을 통해서 실천해 볼 거예요. 질문. 이 학습자료 오늘 안 들고 갈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장이 잘 관리했다가 다음 체육 수업 시간 전까지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제출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팀원들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나갈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지금 잘 들으세요. 나가면 운동장 있잖아요. 그 옆에 수도과 있습니다. 그 옆에 잔디밭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네. 그쪽으로 모이겠습니다. 시간 2분. 운동화 신고 나갑니다. 네, 실내화 가방 들고 가야 되겠죠? 심정이 어떠신지. 운동화가 없다. 혹시 슬리퍼 신고 학교 왔나요? 문제가 아니라. 아하, 이건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나옵니다. 뭐 하나요? 빨리 안 움직이고. 디귿자! 신발 주머니를 옆에다가 놔두면 됩니다. 공간이 좀 좁지만 디귿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하자, 집. 디귿자. 빨리 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텐트를 설치해 뒀습니다. 이 텐트 가지고 수업도 하고 1박 2일 가벼운 캠핑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텐트를 쳐볼 건데 지금 텐트를 4동을 지금 저기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실제 설치하기 전에 설명부터 할게요. 자, 지금 이게 텐트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열면 이렇게 텐트 구성품이 나오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텐트를 쳐볼 거고 정리까지 해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정리할 때 이렇게 텐트 가방이 원래대로 닫혀질 수 있도록 구성품이 잘 들어가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텐트 구성품을 꺼내보면 구성품이 크게 4가지입니다. 이게 텐트 본체고요. 이게 텐트입니다. 다시 봅니다. 계속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매듭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쓰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마우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안 씁니다. 자, 오늘은 여기 텐트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이 총 4가지입니다. 다시 4개입니다. 4개인데 긴 게 2개 있고 짧은 게 2개 있어. 오늘 짧은 건 안 쓸 겁니다. 긴 것만 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텐트를 설치하느냐? 이 텐트 본체를 일단 펼칩니다. 펼치면 텐트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이제 이걸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을 먼저 연결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아. 하지만 연결하다 보면 기둥이 길어지잖아.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휘두르면 찔리거나 다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끄트머리에 구멍이 나 있어. 그리고 텐트 꼭지점에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냥 여기다가 꽂아주면 돼요. 꽂아서 반대쪽 대각선 쪽으로 가서 마찬가지 똑같이 꽂아주고 들어올린 상태에서 고리를 들어서 연결하면 텐트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주황색 선 있죠? 따라가다 보면 고리들이 다 있거든요. 고리들을 하나씩 끼워 나가면 텐트가 모양을 갖추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긴 기둥 이용해 가지고 연결하고 반대편 대각선 연결해서 세우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쉴 수 있게 창문도 내고 창문 여기 고리 거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텐트를 세우는 거 그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렛츠 겟 투게더 수업할 때 함께 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수업의 목표 기억하면서 함께 역할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햇볕 때문에 지금 그늘로 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가 되죠? 그렇죠? 잘 들어. 앞으로 체육 수업은 밖에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햇볕 따갑다. 그러면 선크림 준비해야 되고 모자 필요하다면 써도 됩니다. 또 하나 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수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 설치하는데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텐트 장소는 이쪽입니다. 여기 잔디막 위에 설치합니다. 여기다 꽂아. 야, 좀 뒤로 가봐. 잠깐만. 얘네들 다 있는데. 이게 좋은 거 같아. 야, 이거 좀 집어 넣으면 된다. 야, 여기로 꼽아야지. 야, 어떡해.
수업 중입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우리 마술이 나와 그냥. 뒤로 가면 안 돼? 여기는 반대야. 반대로 뒤집어서.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아, 그렇게. 아, 그렇게. 반대쪽 우리 할 거야. 같이. 잠깐만, 접어도. 날라갈 것 같아. 빨리. 잡아줘. 이거 밑에 핀 발견했어. 아니 여기가. 얘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여기다 꽂아야 돼. 빠졌어 이게. 가져왔어. 잠깐만. 일단 이거 꽂아야 돼. 나 얘를 빠졌다고. 어? 아우 씨발. 내가 또 꺾고. 내가 또 꺾고. 여기. 여기가 뭐 좋아. 여기가 뭐냐? 자, 지금 GP는 거의 완성했네요. 여기. 이걸로 한다 걸면 되지 않아? 자, 지금 우리 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아니야? 미안해. 이건 여걸려고. 열면 이건 이거 가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건 그럼 가는 거라고. 네. 뭘 어떤 거 고장 말하는 거야? 동작 그만! 기준! 디귿자 모이는데 상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찍어볼까? 약간 좀 넓게 들어주세요. 집중하자지. 하나, 둘, 셋. 자, 지금 G팀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텐트까지 설치하고 창문까지 저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못했다고 해서 우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텐트를 설치해보고 정리하는 거만 한번 해볼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다음 시간 모든 걸 다 해볼 건데 90도로 불도 피우고 매듭으로 텐트도 고정하고 팩도 박아보고 할 겁니다. 그게 수행평가에 다 들어갑니다. 팀 수행평가 알고 있죠? 이미 안내가 됐습니다. 정리하는 거 설명합니다. 텐트 정리는 텐트 설치에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텐트 설치했죠? 자, 지금 G팀은 창문까지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정리한 다음에 고리를 풀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고리를 빼는 거, 기둥을 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발만 갖다 대고 그냥 잡아당기면 빠져요. 빠지는 걸 신속하게 접어야 되겠죠? 선생님은 지금 혼자지만 여러분들은 역할을 나누면 충분히 빨리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기둥이 길기 때문에 기둥을 정리할 때도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텐트가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자, 근데 사각형 모양처럼 안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텐트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다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주황색 선이 보일 거예요. 주황색 선이 보이죠? 자, 이렇게 다 위로 올린 다음에 반을 접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부풀어 있잖아요. 이 바람을 빼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근데 바람을 뺄 때마다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걸 가지고 다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바람 빼라 그러면 여기 막 누워가지고 둥글러.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손으로 바람을 빼고요.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계속 바람을 빼야 되겠죠. 튀어나오면 안으로 집어넣고요.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또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 구성품 기둥을 여기 자루에 담아야 되겠죠? 담았다고 가정하고 이걸 위에 올리고 망치까지 올린 다음에 김밥 말듯이 돌돌 맙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공기를 빼줘야 되겠죠? 바람을. 부피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지퍼를 잠그는 것까지.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가 텐트를 쳤던 그곳에 흔적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엉망으로 접으면 부피가 커지잖아. 그럼 이 지퍼가 안 잠겨. 그럼 막 힘으로 막 우겨가면서 잠그려고 하겠죠. 그럼 지퍼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시간 5분 시작! 그러고 나서 이걸로 어떤지? 그럼 밟고 뺄게. 됐어. 한쪽 그 발로 밟아서 두 개로 누르면 돼. 자, 기둥 정리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나 팔이 있어. 어디 있지? 이거 다 접었다. 그거 맞아. 자, 텐트를 접으면은 들고 접지 말고 바닥에 이 상태로 접으면 더 잘 돼요. 핸드폰 남는 거 있어? 야, 이렇게 잘하네요. 우리 역할도 지금 부담이 돼 있네요. 정리가 끝난 팀은 텐트 들고 이쪽으로 모입니다. 수고했고, 자, 여자들이 남은 게 이제 드리블, 그 다음에 슈팅,
예팀 잘했습니다. 거기 내려. 일부러 막 두개 넣은 거지? 아니에요. 그래요. 이야, 이거 빠르네요. 이준 디귿자. 머리 아파. 머리 아파. C팀도 잘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빨리 끝냈다고 잘하고 늦게 끝냈다고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 보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영상 만들어서 링크 올려줬는데 본 사람? 본 사람? 그거 중에 언제까지 있었어? 많지 않습니다. 그쵸? 다음 시간 보실 걸로 불러주는 건데 이건 제 영상을 보고 나와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수업 상담은 여기서 보이겠습니다. 마칠까요? 마칩시다. 10번 넘죠?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좋기 좋기 합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바구니.